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근교에 있는 모 종합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펠로우로 일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병원 일이라는 게 힘들고 피곤하기는 해도 진료받으며 나아가고 표정이 밝아지는 아이들을 보며 그 속에서 꽤 괜찮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답니다. 진료하고 회진 돌고 연구 발표 준비하고 잠도 줄여가며 일하다 보면 내 인생이 지금 어디쯤 온 건가 싶은 날도 많았어요. 일하는 것도 인생의 한 부분인데 삶의 비중이 일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 보니 이러다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다 놓쳐버리면 어쩌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너 괜찮은 사람 소개 안 받을래? 네 조건이면 다들 못 만나서 난린데 넌 왜 이렇게 사람을 안 만나? 사람 만날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는 것 같아. 아무래도 병원에서 온 기력을 다 뺏기나 봐. 하루가 너무 정신없이 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누구보다 바쁘게 20대를 보내고 30이 넘으니 주변에서 결혼을 엄청 권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있다 보면 밖에서 사람 만날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보통 선보는 걸 권하더라고요. 의사라는 직업이 선보기 딱 좋은 직업이라는 건 알겠지만 제 나름의 이유로 그것마저도 거절을 했어요. 서로의 조건만 보고 만나면 생활고는 없겠지만 그래도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라면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유대감이 꼭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생활 패턴상 제가 꿈꾸던 그런 자연스러운 만남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어쩌다 소개를 받아 만나도 늘 시간이 부족한 느낌에 쫓기듯 연애를 하다 보니 오래가지 못했었고요. 그러다 처음으로 오래 만나게 된 게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같은 과 조교수로 있었고 둘 다 병원에서 오래 근무한 만큼 꽤 오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성격도 잘 맞고 일하는 스타일도 잘 맞아서 유독 친하게 지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생각 이상으로 대화가 잘 통한다는 걸 느끼고부터는 근무 시간 외에도 약속을 잡아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느껴서 연애까지 이어지게 됐죠. 우선 직업이 같으니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 문제가 되었던 생활 패턴이나 연락 같은 문제는 아예 없었어요. 처음에는 직장까지 같으면 너무 붙어있게 되니 나중에 헤어질 것도 걱정되고 별의별 걱정이 다 들었지만 이런 연애가 오히려 잘 맞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어도 바로 공유할 수 있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조언도 해줄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렇게 2년쯤 사귀었을 때였어요. 그거 알아? 이 교수님이 병원장님 아들이란 소리가 있대. 뭐? 진짜야? 하나도 안 닮았는데? 외탁인가 보지. 나도 너무 안 닮아서 처음엔 설마 했는데 저번에 병원 뒤쪽에서 친근하게 대화하는 거 봤어. 평소엔 서로 딱딱하게 대하더니 남들 안 볼 때는 그렇게 편하게 대화하는 거 보니까 진짜인가 싶더라. 와, 근데 어쩜 그렇게 티를 안 내? 그것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면 티가 안 나나 몰라. 근데 교수님들 사이에선 아름아름 소문이 있긴 했나 봐. 우연히 간호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듣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이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고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자주 뵙지도 못할 병원장님이 저를 호출해서 이것저것 사담을 나누셨던 점이라든지 자주 소아과에 나타나서 둘러보신다든지 했던 것들이요. 단순히 소아과에 뭔가 주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신가 했는데 그게 저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리고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 늘 얼버무리고 화제를 전환했던 남자친구의 태도까지 내심 이건 조금 이상하다 싶었던 일들의 퍼즐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워서 화까지 났어요. 그래도 연애를 꽤 했는데 굳이 아버지가 병원장이라는 걸 숨겼다는 게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죠. 그게 사실이야? 미리 말 못해줘서 미안해. 그런데 아빠랑은 병원에서 비밀로 하고 있던 거라 얘기하기가 좀 그랬어. 언젠가는 꼭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말할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 미안해. 남자친구의 정성어린 사과에 시간이 좀 지나니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비밀로 하는 게 어떤 이유인지는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서 계속 화나 있을 이유는 없었어요. 다 이해되는 상황이고
마음이 풀릴 때까지 꾸준히 사과했기에 화는 금방 풀렸어요. 하지만 화가 가라앉고 나니 문득 다른 감정이 들기 시작했죠. 아버지가 병원장님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로 남자친구가 그동안 자세히 말하지 못했던 가족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남자친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의료인, 의사 집안이었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병원장인 만큼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지냈던 건 말할 것도 없었죠. 가끔 남자친구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을 때마다 풍족하게 산 티가 나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가족 이야기를 듣다 보니 문득 제 자신이 좀 작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다른 의사 동료들과는 달리 말 그대로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였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어린 나이에 저를 갖는 바람에 책임감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깊은 애정 없이 오로지 저에 대한 책임감으로 시작된 결혼은 불행했다고 해요. 부모님께서는 매일같이 싸우셨고 결국은 이혼을 하셨어요. 아빠께서는 이혼하자마자 보란듯이 연락이 끊기고 잠수를 타셨고 혼자서 저를 키우시던 엄마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재혼하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권유로 인해 부잣집에 시집을 갔다고 했어요. 그렇게 덩그러니 혼자가 된 절 걷어주신 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였어요. 엄마가 집에서 늦둥이 막내딸이었던 탓에 저를 걷어주셨을 때도 조부모님께서는 연세가 꽤 있으신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남부럽지 않게 사랑으로 절 키워주셨어요. 외할머니는 항상 엄마가 있는 다른 아이들이 부럽지 않게끔 저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고 할아버지는 저에게 맛있는 거 한 끼라도 더 사 먹이고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주겠다며 은퇴한 지 오래되셨음에도 일부러 매일 부지런히 나가 폐지를 주우셨어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며 자라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매일 고생하면서 준 폐지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게을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는 어쩌다 집에 와도 재혼한 집이 신경이 쓰여서였는지 제가 없을 때 잠깐 머물다 가셨어요. 지혜야, 나중에 알게 될 거다. 너희 엄마 나쁜 사람 아니야. 엄마가 지혜 많이 사랑하고 있어. 집에서 엄마가 머물다 간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속상한 마음에 울먹이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늘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솔직히 별로 위로는 되지 않았어요. 엄마께서 이유가 있었다는 건 자라면서 아주 조금씩 이해했지만 어린 저를 버렸다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항상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다가 그냥 부모라는 존재를 잊기로 했어요. 그저 세상에 혼자 남은 손녀를 걷어준 두 분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커서 효도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사실 처음부터 의사가 될 생각도 없었어요. 의대는 오래 공부해야 하다 보니 부담이 됐는데 가능성을 본 담임 선생님의 견으로 넣었다가 합격하는 바람에 가게 됐죠. 할아버지가 그것도 못해줄 것 같으냐? 이럴 줄 알고 옛날부터 돈 모아뒀으니 걱정 말고 다녀라. 내가 언제 네 공부에 아낀 적 있든? 집에 부담될까봐 의대 안 가겠다는 소리하면 내가 죽을 때도 편히 못 눈 감는다. 그땐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을 때였어요. 그래서인지 퇴대한 대학을 빨리 졸업하고 바로 취직할 수 있는 과를 선택하고 싶었는데 합격 사실을 알게 된 할아버지가 등 떠미시는 바람에 그대로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남들이 보면 그럴듯하게 생각하고 존중받는 직업의 지급은 그때부터 또 죽어라 노력하고 치열하게 공부한 결과였죠. 성장기 시절을 어떻게든 할머니 할아버지 걱정 끼쳐드리지 않고 폐 끼쳐드리지 않게 용돈도 아끼고 어쩌다 돈 쓸 일이 생기면 죄스럽게 생각했던 저와는 너무나도 달랐던 남자친구의 가정 환경에 덜컥 겁이 났어요. 이혼 가정인 것만으로도 꺼려하는 세상에 양쪽 부모에게 버려지기까지 한 저를 그쪽 집안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조부모님 손에서 큰 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사랑받고 컸다고 자부할 수 있었지만 그건 상대방 부모에게 와닿지 않을 테니까요.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가정 분위기에 대해 알아갈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어요. 결국 나중에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혹시나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저희 할아버지를 상처 주진 않을까 걱정이 됐고 그건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우리 이제 그만 정리해야 될 것 같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화난 거 있어? 남자친구가 너무 놀란 얼굴로 묻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서 눈물이 났어요. 그게 아니라 오빠랑은 미래가 없어. 이대로 만나다가 끝은 결국 결혼인데 우린 너무 다르게 자랐잖아. 오빠네 부모님이 우리 집을 이해해 줄 수 있을 리 없잖아. 뭐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만해야 한다는 거야? 절대 그럴 일 없어. 내가 충분히 말씀드려놨고 우리 아빠는 널 알잖아. 좋은 의사라고 생각하고 있어. 당신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 정말 대단하고 기특하게 여기죠. 그래도 결혼은 집안끼리 문제라던데 이렇게 다른 우리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겨우 이런 이유 때문에 헤어지자고 한 거야? 내가 절대 그런 감정 못 느끼게 잘할 거야. 나 믿어. 네가 할아버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 남자친구는 불안해하는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토닥여줬어요. 머릿속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끊임없이 믿음을 주는 목소리를 믿고 싶어졌어요. 어떤 노력도 해보지 않고 단순한 불안감 때문에 이런 남자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몫했죠. 그렇게 결국 저희는 결혼까지 이야기하게 됐어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병원 내에서 평판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환자를 한 명 한 명 진심으로 대해주는 아주 보기 드문 의사라고들 하던데. 개인적으로 이런 의사라면 우리 집 며느리로 딱이라고 생각해요. 3대째 의사인 집안이라. 감사합니다. 너무 긴장했다.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우리 집 배경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면서? 네? 아, 네. 엄마,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요? 왜? 이런 건 차라리 터놓고 서로 이야기해야 나중에 불편한 게 없는 거야. 난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도 의사인데 왜 그렇게 위축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의사라고 하면 다 껌뻑 죽는 거 모르나? 그게 개천에서 난 용이든 여의주를 물고 태어난 용이든 용은 용인 거지. 안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뭐 우리 정도 조건 되면 가정 환경, 집안 수준 같은 배경도 중요시한다지만 난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말아요.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스스로 여기까지 올라온 게 사실은 더 대단한 거잖아. 안 그래? 사람들은 왜 노력을 안 보고 태어나자마자 주어진 거에 집착하나 몰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절 보면 질색팔색할 걸 예상하고 갔던 자리인지라 생각보다 상냥한 말투로 매너 있게 대해주시는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에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분이 찜찜하더라고요. 100% 제가 며느리 될 사람으로서 마음에 들어서 잘해주신다기보다는 마음에 안 들지만 아들이 좋다니까 그래도 의사니까 이만하면 됐지 라는 생각으로 대해주시는 게 다 느껴졌거든요. 남자친구가 사전에 말을 잘해놓은 모양인지 헤어질 때까지 저에게 대놓고 무례하거나 기분 상하게 하는 말씀이나 행동은 하지 않으셨지만 사실은 저보다 더 좋은 배경의 조건인 여자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묻어나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로선 이렇게 차이나는 집안 환경에 이 정도 예의 있게 대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다는 생각에 그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넘겼어요. 그저 큰 고비를 하나 넘겼구나 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인 갈등은 양가 부모님과의 인사가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됐어요. 병원에서는 예비 시아버지가 휴일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제게 관심을 보이셨거든요. 평소엔 잘 오지도 않던 분이 소아과 병동을 드나들기 시작하니 같이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들도 많이 불편해하고 불안해했어요. 뭐야? 진짜 우리 과에 마음 안 드는 사람이라도 있으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자꾸 오시더니 요즘은 꽤 자주 오시네. 원래는 코빼기도 안 보이시던 분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요즘 자주 오시니까 짜증나네. 그런 투덜거림에 공감하면서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서 참 미안했어요. 이제 병동 사람들은 다 남자친구와 제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남자친구가 병원장 아들이라는 사실만은 식장 들어갈 때까지 비밀로 지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말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쉬는 날에는 제 스케줄을 어떻게 하신 건지 틈만 나면 시어머니가 불러서 같이 밥 먹자고 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점심 제안을 하셨을 땐 나름대로 기쁜 마음이었어요.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마음을 열어주신다고 생각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거든요. 남자친구도 좋아했고요. 우리 엄마 정말 깐깐한 분인데 그래도 당신이 참 마음에 들었나 봐. 이왕 가족이 되는 거 친해지면 좋지. 잘 지내봐. 그렇게 처음엔 가벼운 이야기들을 했어요. 어머님도 대답하기 어렵거나 꺼려지는 질문들은 일체하지 않으셨고, 먹는 건 어떤 걸 좋아하냐, 오늘 입은 옷이 예쁘다 등 소소한 대화 위주로 흘러갔거든요. 저도 의사인지라 주변에 의사 가문인 사람들이 어떤 성향인지 대충 알아서 그렇게 편견 없고 소탈하게 대해주시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게다가 엄마 없이 자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식사도 사주시는 모습이 마치 엄마가 있었다면 이런 기분이었을까 싶은 마음까지 들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의 식사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나중에는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기까지 했어요. 그때만 해도 어머님과 이렇게 될 거라곤 꿈에도 상상 못했었죠. 정말 가족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아주 서서히 불편한 쪽으로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요. 예단은 어떻게 하기로 했니? 아, 예단은 간소하게 하기로 이야기 나눴어요. 어머, 간소하게? 네, 요즘은 다들 간소하게 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하려고 해요. 아, 그래? 그럼 서로 부담스럽게 할 필요는 없지. 요즘 세상에 누가 예단에 목매겠어. 그치? 있는 집은 있는 집대로, 없는 집은 없는 집 나름대로 성의껏 준비하면 되지. 딱히 저희 집이 시댁에 비해 예단 부담이 커서 그랬다기보다는 결혼에 붙는 허례허식을 줄이고 간편하게 하자는 취지였는데 어머님께서는 굳이 콕 집어서 저희 집을 없는 집이라고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순간적으로 표정 관리를 못했을 정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착각인지는 몰라도 제 표정이 굳는 걸 본 어머님이 슬쩍 입꼬리를 올리는 것까지 봐버렸죠. 그날 어찌저찌 식사를 잘 마치고 돌아왔지만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어요. 집에 계신 할아버지 얼굴을 보니 괜히 더 속상했고요. 어차피 결국엔 이런 식으로 돌려서 깔 걸 그동안 왜 그렇게 잘해주셨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제 욕은 참아도 할아버지 욕만큼은 절대 그냥 들을 수 없었어요. 그 생각을 하니 정말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더라고요. 남편과의 결혼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앞으로는 이런 얘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결심을 했음에도 어쩔 수 없는 사이에 묵묵히 당해야 할 때도 있었죠.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어머님의 점심 약속 제안을 의도적으로 피했어요. 생각해보니 일하고 공부하느라 얼마 없는 귀한 휴일을 어머님과의 시간에 너무 많이 투자했더라고요. 예, 요즘은 바쁘니? 못 본 지 한참 됐다? 아, 어머님, 요즘은 일이 좀 바쁜 시기라서요. 제가 좀 괜찮아지면 연락드릴게요. 그래? 아, 자주 만나다가 안 만나니 영 서운해서. 그나저나 니네 예식장 잡은 곳 봤다. 내가 유학금 부담하고 취소했어. 네? 취소하셨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아직 못 들었구나. 아니, 지난 주말에 니네가 잡았다던 예식장 가봤는데 사이즈가 작아도 너무 작잖아. 그리고 의사 둘이 결혼하는데 적어도 호텔 예식장은 잡아야지. 일반 예식장은 뭐니? 예식장 크기는 남편이랑 예상 하객수 계산해서 상의해보고 결정한 거예요. 그 이상이면 너무 크기가 커져서 저희 쪽이 힘들어요, 어머님. 그래, 나도 다 얘기 들었다. 그래도 경사스러운 날인데 자리가 좁아서 미어 터지는 것보다는 조금 널널하게 이용하는 게 먼 길 와주시는 하객들한테도 그렇고 보기에도 그림이 더 예쁘지 않겠니? 내가 전에 작은 예식장을 가봤는데 좁은 예식장에서 하면 결혼식장이 아니라 시장바닥에서 결혼하는 것 같다니까? 또 우리 집은 부를 하객이 좀 많은 줄 아니? 집안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그건 좀 아니지. 너도 부를 수 있는 하객은 다 끌어모아서 불러.
모자라면 신부 쪽으로 우리 하객 좀 보낼 테니까. 그래도 이제 와서 예식장 바꾸면 금액도 너무 부담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위약금이랑 예식장 넓혀서 나오는 차익은 우리 집이 부담한다니까 그러네? 설마 그것도 못 해줄까봐. 잊었어? 우리 집은 무려 3대가 의사 집안인걸. 너희 집 형편 뻔히 다 아는데 그런 부담 줄 생각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렴. 어머님은 위약금과 차액을 부담하면 다 괜찮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제가 느낀 기분은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과 깊이 상의해서 결정한 부분이었고 벌써부터 이런 사소한 것을 강제하시는 걸 보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어떨지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먼저 말을 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너무 난리치시는 통에.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쩔 수 없었을 거야. 그래도 대신 더 넓고 좋은 호텔 예식장 비용 대주신다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주라. 엄마도 나쁜 의도로 그러신 건 아니니까. 그래도 가정이 기분 나빠. 이거야 처음이니 그렇다지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부부 둘이 결정한 문제에 관여하시면 나 이 결혼 못해. 나도 남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는데 시부모님께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은 하고 싶지 않아. 당연하지. 나도 이번 일은 솔직히 화가 많이 났어.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다행인 건 그 일 이후로는 남편이 시댁에 무슨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어머님께서도 뭔가 스스로 눈치챈 게 있으신 건지 이렇다 할 터치는 없으셨어요. 대화할 때마다 불편하게 은근히 서로의 집안을 비교하는 말도 없으셨고요. 어머님과의 만남을 줄인 것도 도움이 됐어요. 그때는 모든 게 나아지고 있는 줄로만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중에라도 그런 성향이 문제가 될 걸 알면서도 어머님 하나 때문에 이 결혼을 업고 남편과 헤어질 자신이 없어서 눈치만 보면서 덮어두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괜찮을 거고 괜찮아진 거라고 믿고 싶었죠. 하지만 드레스를 고르러 가는 날이 다가오자 어머님께서 예고도 없이 나타나셨죠.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엄마, 아니 니네 오늘 드레스 투어 간다는데 내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이런 거 볼 때 한 명 더 따라가면 좋은 거 모르니? 어른들 보는 눈이 제일 정확하기도 하고. 엄마, 눈치 없이 여긴 왜 오셨어요? 안 그래도 드레스 갈아입기 힘들 텐데 엄마가 있으면 불편해서 되겠냐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말씀 안 드렸죠. 뭐? 너는 어떻게 아들이라는 놈이 이렇게 엄마 마음을 몰라? 내가 딸이 있길래 뭐래? 요즘 젊은 애들은 드레스 어떻게 입나? 볼 수 있는 날이 이때밖에 없는데 그거 구경 하나 못 시켜주니? 드레스는 결혼식 날 보셔도 되잖아요. 꼭 여기까지 쫓아오셔야겠어요? 여보 그만해. 이미 오셨는데 너무 그러지 마. 시간도 다 됐고 들어가자. 아무리 싫고 불편해도 언제부터 오실 생각이셨던 건지 아침 일찍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꾸미고 저희보다 먼저 샵 앞에 도착해 계신 어머님을 도저히 돌아가라고 내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마땅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같이 샵에 들어갔어요. 제 체형과 이미지에 어울릴 만한 드레스를 상담받고 몇 벌 피팅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많이 얹으시는 바람에 드레스샵 실장님도 살짝 짜증이 나는 눈치셨죠. 이런 식상한 거 말고 번쩍번쩍 느낌 나는 비즈 박힌 게 예쁘던데? 어머님, 요즘은 비즈보다는 실크가 유행이고요. 신부님 취향도 이렇게 화려한 무드보다는 우아한 무드를 선호한다고 하셔서 최대한 비즈가 적은 걸로 추천해드렸어요. 유행이라고 다 예쁜가? 나중에 보면 촌스럽기만 하지. 그럼 이렇게 입고 하나는 내가 고른 걸로 입어봐. 혹시 모른다? 드레스는 다 입어봐야 뭐가 제일 예쁜지 알아. 이렇게 보기만 해서는 모른다고. 어머님의 성화에 못 이겨 소중한 한 번의 피팅기에는 결국 어머님 취향인 휘황찬란한 드레스로 피팅했어요. 그냥 봤을 때도 영 제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제가 입으니 더 촌스럽고 옛날 드레스 같더라고요. 다들 반응이 눈에 띄게 좋지 않았고 저 역시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머님 혼자 마음에 든다면서 박수를 치셨죠. 다음 샵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의 취향에 맞는 드레스를 한 벌씩은 입어봐야 했고 그것 때문에 입어보고 싶었던 드레스를 한 벌씩 포기해야 하는 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가장 마지막 샵은 제가 제일 기대했던 샵이라
큰 용기 내서 어머님의 의견을 거절했죠. 어머님, 이 샵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커서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드레스로만 피팅해 볼게요.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래 엄마, 솔직히 2벌이나 양보한 게 어디야. 엄마 보고 싶은 드레스 입어보러 온 것도 아니고 이제 그만 좀 놔둬요. 처음으로 제 의견을 내니 남편도 옳았구나 제 편을 들어줬어요. 둘이서 강경하게 의견을 내세우니 어머님 얼굴이 붉어지더군요. 마지막 샵에서는 다행히 제 뜻대로 피팅을 했고 전부 마음에 들었어요. 웨딩업계 특성상 당일 계약의 혜택이 많다 보니 당연히 당일의 계약을 결정할 생각이었고 마지막 샵으로 바로 계약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어머님께서 조용히 구석으로 저를 불러내셨어요. 내가 한마디만 해도 되겠니? 여긴 정말 아니다. 네? 뭐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래. 네 취향이라는 게 있는 것도 알겠고 요즘은 심플한 게 유행이라는 것도 잘 알겠어. 그런데 결혼이라는 건 신부가 가장 빛나야 하는 순간이라고. 그런데 너처럼 밋밋하게 생긴 애가 드레스까지 저렇게 밋밋하게 입어버리면 그날 주인공 같겠어? 요새는 하객들도 얼마나 여우처럼 예쁘게 꾸미고 오는데 게다가 우리 하객은 우리 쪽 하객이니만큼 다들 명품옷 입고 올 텐데 네가 게임이 되겠냐고. 이왕이면 더 비싸고 화려한 비즈 드레스가 많았던 2번째 샵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머님이 말씀하신 샵은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입는 고가의 드레스 샵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입어보니 저와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이 많아 가장 염두에 두지 않았던 곳이었죠. 어머님, 그래도 샵 정도는 제가 고르게 해주세요. 웨딩홀은 하객 고려해서 어머님 뜻대로 했지만 드레스까지 하객 고려해서 화려하게 하고 싶진 않아요. 네가 뭔가 착각하나 본데 실크가 아무한테나 어울리는 줄 아니? 지금이야 드레스니까 다 이뻐 보이지. 실크는 좀 피부도 하얗고 깨끗해야 이뻐 보이는 건데 네가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실크 입는다고 예뻐 보일 줄 아냐고. 조명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드레스를 입어도 이뻐 보일까 말까인데 그건 자연스럽게 곱게 자라서 귀티나는 애들이나 입는 거지. 너 힘들게 산 티 감추려면 화려해야 하지 않겠냐고.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만 힘들게 살아요? 의사들은 원래 다 힘들어요. 어머, 얘 좀 봐. 다 알아들었으면서 모른 척하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결혼인데. 네가 촌스럽던 말던 나랑 무슨 상관이겠니? 계약해라 해. 어머님이 선을 넘기 시작하니 저도 참을 수 없어 따졌더니 어머님이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어요. 하긴 2번째 샵은 너한테는 너무 고급스럽긴 하지. 피부색이랑도 안 맞고. 여배우들이나 입어야 소화할 걸 너한테 소화하라고 한 내가 잘못이다. 어? 하여간 돈도 써본 놈이 쓴다고 예쁜 것도 입어본 놈이 입는다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걸 못 고르니 내 속에 천불이 난다. 천불이 나. 어머님은 분에 못 이겨 그대로 뛰쳐나가셨어요. 뭐야, 엄마랑 싸웠어? 자초지종을 모른 채 기다리고 있던 남편에게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니 남편은 기가 막혀 했어요. 진짜 왜 저러시냐? 내가 미안해. 옆에 있을걸. 됐어. 어머님 잡으러 가봐. 엄마가 마음대로 오고 싶어서 오고 가고 싶어서 가는데 뭐하러 잡아. 다른 말 나오기 전에 얼른 계약하고 집에 가자. 남편의 배려 덕분에 원했던 샵으로 무사히 계약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든든하게 제 편이 되어주는 덕에 기분 나빴던 감정은 금방 사라졌지만 어머님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고 생각하면 앞으로가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제 앞에선 티를 별로 안 냈지만 남편은 그날도 화가 많이 났었는지 시부모님과 대판 싸움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서로 연락 안 하고 지내던 중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죠. 할아버지께서는 제 길을 세워주시겠다며 아껴두셨던 멋있는 정장을 갖춰 입으셨어요. 솔직히 시부모님 쪽이 할아버지 혼자 나오신 건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도 걱정되기는 했지만 할아버지를 건드린다면 정말 이 결혼을 엎을 각오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상견례에 나갔어요. 그래도 나름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품위 유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무례한 행동은 안 하시겠지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처음엔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할아버지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힘드셨겠다면서 시부께서는 존경을 담은 따뜻한 말씀도 많이 전하셨죠. 그런데 결혼 준비를 진행한 얘기가 나오면서 어머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건수를 잡았다는 듯한 표정이더라고요. 아참, 웨딩홀 크기를 좀 키운 건 알고 계시죠? 원래 결혼식이 혼주 행사인데 아무래도 우리 며느리가 부모님 쪽 인맥도 없고 하다 보니 우리 집보다는 하객 수가 많이 적을 것 같은데. 요즘은 하객 아르바이트 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은 거 알고 계세요? 신부 쪽은 아르바이트를 좀 고용해야 할 것 같아서요. 순간 식탁 위로 찬바람이 쌩 불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어색하게 웃으셨죠. 요새는 없는 자리 채우려고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럼요. 특히나 상대 쪽이랑 차이가 날 때는 상대 쪽 체면을 위해서라도 얼추 비슷하게 머릿수를 맞춰주셔야죠. 또 저희 아들이 명색이 병원장 아들인데 결혼식이 텅텅 비면 되겠어요? 할아버지한테 너무 창피하고 죄송스러워서 얼굴로 열이 몰리더라고요. 좋은 집에 시집간다며 좋아하시던 할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면서 정말 이 결혼은 없는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집안 차이가 많이 났을 때부터 안 되는 거였구나.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때였어요. 없는 인연을 돈으로 메우는 건 사치입니다. 사치에 허덕이다 보면 정작 살면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놓치게 되죠. 할아버지는 물끄러미 남편 얼굴을 봤어요. 그 시선을 눈치챈 시어머니께서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죠. 뭐라고요? 참, 못할 소리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집 체면 좀 지켜달라는데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요? 어머님께서 그러시면 솔직히 아버님께서 말려주실 줄 알았어요. 아버님은 늘 차분하고 말씀이 없으셨지만 그렇게 몰상식한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처음부터 집안 차이가 너무 나서 내 아들이 아깝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구두쇠일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은퇴하고 나서 딸이 버린 자식을 혼자 키우신 부분은 존경합니다만 무리한 요구를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 거절하시면 저희도 곤란하죠. 그러게요 여보, 내가 말했잖아요. 처음부터 걱정했다니까. 이런 집에 아들 보내면 우리 아들 수준도 떨어져. 차라리 잘 됐네. 폐지 줍는다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런 거지 집안이랑은 사도 못 맺습니다. 저야말로 이딴 결혼은 엎어버려야겠다고 발끈하면서 일어나려던 순간이었어요. 누군가 뒤에서 급하게 일어나는 제 어깨를 눌러 앉혔어요. 우리 딸 버렸다고 누가 그래요? 낯선 목소리와 손귀에 뒤를 돌아보니 깊이 믿고 우아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여성분께서 저를 보며 미소 짓고 계셨어요. 처음 뵙는 분이었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었어요. 묘하게 저와 닮은 눈매와 인매. 그분은 어렸을 적 저를 떠났던 엄마라는 걸요. 이사님? 그분을 본 시아버지께서 표정이 싸늘하게 굳으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하시더군요. 이런 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악수 요청은 차가운 시선과 함께 걷어졌어요.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죠. 우리 병원장님 아들이 우리 딸이랑 결혼을 다 하고. 네? 이 아이가 이사님 따님이라고요? 따라갈 수 없는 대화에 혼란스러웠지만 오가는 대화로 파악해보니 중년의 여자분은 우리 병원을 후원해주는 재단의 이사님이었어요. 그런 분이 저에게 딸이라고 부르는 게 정말 의아했죠. 하지만 이어서 벌어지는 상황이 너무 드라마 같아서 그 자리에 있는 내내 꿈 같더라고요. 병원장님, 사람 참 좋게 봤었는데 너무 실망이네요. 본인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집 자식도 귀하게 대해주셔야죠. 그리고 뭐 거지요? 요즘 병원 실적도 떨어지던데 후원 끊기고 싶으신가 봐요. 누가 거지인지 파악이 안 되세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이사님. 이사님 따님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 가려가며 대하는 게 실망이라는 건데요. 이 결혼은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죠. 가자. 제 어깨를 따뜻하게 감싼 엄마와 흐뭇하게 웃으시는 할아버지와 함께 얼떨결에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정말 꿈이라도 꾸고 있는 건지 상황 파악이 안 됐죠. 잠시만요, 장모님. 남친이 돌아서는 엄마를 다급하게 불러 세웠어요. 없다고 생각했던 장모님이 등장하니 분위기 어색해하는 게 티가 났죠.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 무례를 사과드립니다. 이대로 떠나보내면 결혼이 엎어질 것 같아서 저는 이 사람이랑 헤어질 생각 없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세요.
이런 집안인 거 뻔히 다 봤는데 어떻게 허락해 주라는 거죠? 내 딸 고생길이 훤해 보이는데요. 아무리 옆에서 편들어준다고 해도 근본적인 스트레스가 사라지나요? 그 말에 남친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 틈을 타 시아버지가 쫓아왔어요. 이사님,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끼리 하도록 하시죠. 오해 풀고 싶습니다. 아드님은 이렇게 저희 딸한테 애틋한데 두 분은 참. 더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재단 후원 끊기고 싶지 않다면 아드님은 저희 집 대릴 사유를 보냈다 생각하시고 다시는 아드님 보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딸은 물론이고 아드님까지 터치할 경우엔 이 결혼도 없었던 일, 후원도 받지 않겠다는 걸로 알아드릴게요.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아들이야 뭐 이사님 사유로 들어가는 거라면 대환영이죠. 자식 없는 셈 치고 살겠습니다. 네. 뭐? 여보 정신 나갔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내 배 아파 낳은 아들인데. 당신은 조용히 하네.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아유, 이 망신덩어리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뭐가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지. 시부모님이 투닥거리는 소리를 뒤로하고 우리는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는 자리를 옮겨 긴 이야기를 했죠. 엄마께서는 어린 시절 아빠와 사고를 쳐서 저를 낳고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드셨다고 했어요. 어린 나이에 아이를 키우게 된 것도 힘든데 매일같이 싸우다 결국 이혼을 하고 아빠가 사라졌다시피 했을 때 정말 막막했다고 하시더군요. 사실은 재혼은 내가 하라고 했다. 너희 엄마도 할아버지한테는 아직 앞길이 창창한 소중한 막내딸이었단다. 그래서 시집갈 수 있을 나이일 때 좋은 집에 시집 보내고 너를 내가 키우겠다고 했지. 나도 당시엔 너를 책임지려면 어떻게든 여유 있는 집에 시집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그땐 여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너를 낳고 키우느라 공부도 많이 못했을 때라서 참 어리석은 판단을 했지. 그래도 후회는 없단다. 비록 부모로서 너에게 따뜻한 사랑은 못 줬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부족함 없이 금전적으로 후원은 해줄 수 있었으니까.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할아버지께서 연금이 나온다고는 해도 폐지만으로 제 학비를 다 지원해 주시고 용돈도 부족함 없이 주셨던 걸 늘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모든 걸 알게 되니 제 이야기인데도 정말 거짓말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라마에서나 볼 법했던 이야기가 제 삶이었을 줄은 몰랐거든요. 폐지를 지우며 저를 키운 외할아버지, 조용히 뒤에서 저를 밀어준 엄마, 그리고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는 남편과의 결혼. 처음엔 사랑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확실히 사랑 말고도 견뎌야 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무례한 말에도 모욕적인 말에도 매번 억지로 웃으며 넘겼던 수많은 순간들이 제 마음에 작은 흠집들을 남기고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 제 곁엔 누구보다 단단한 가족이 있었어요. 겉으로 봐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어 보였을지 몰라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엔 마법처럼 나타나 저를 지켜주더라고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닌 것처럼 비록 먼 발치에서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던 엄마의 사랑이 이날까지 저를 살게 했다는 건 무엇보다 가장 큰 감동이었어요. 엄마 덕분에 무사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을 올렸고 더 이상은 시댁의 무례한 말에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제 사연이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면서 제 인생의 가장 드라마 같은 순간을 공유하기 위해 사연을 적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날의 기적을 믿으며 희망차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초년, 중년, 말년이 있다고 하죠. 저에게 초년은 정말 끔찍하리만큼 힘든 시절이었어요. 어려서 고아가 되어 보육원에서 자랐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 후원을 받았지만 어린 나이에 시작된 사회적 눈치란 참 힘들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놀아도 친구들 부모님은 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인지
늘 친구들 집에 가거나 하면 그렇게 아주머니들이 눈치를 주셨거든요. 우리 애는 이따 학원 가야 하는데 너 안 가니? 얼른 가봐. 아, 네. 오늘은 학원 안 간다고 해서 온 건데. 무슨 소리야. 갑자기 가야 하니까 너 얼른 집에 가라. 무슨 내가 이렇게 남의 집에 와서 집에 가지를 않아.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른 친구한테는 안 그러던 친구들 엄마는 늘 저를 보며 한 소리씩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공부를 잘하고 학급 내 반장을 도맡아 하기 시작하자 친구들 엄마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혜진이는 진짜 똑똑하고 똑부러져. 우리 딸이 너랑 같이 다니면서 너를 배워야 할 텐데. 혜진아, 방학하면 아줌마네랑 같이 캠핑 갈래? 아무래도 네가 반장이고 우리 딸이 부반장이니까 같이 가서 학교에 대해 얘기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부담 가지지 말고 와도 돼. 아줌마가 밥이랑 이런 거는 다 해줄 거니까. 아, 생각해 볼게요. 내가 잘 되는 길은 그저 학업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매달렸어요. 혜진이는 뭐라도 할 거야.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놓치지 않는데 혜진이 같은 애가 의사가 되어야지. 보육원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저는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의대에 진학했고 물론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은 건 아니지만 성적은 정말 죽기 살기로 노력했네요. 그리고 마침내 의사가 됐을 때는 모든 걸 다 얻은 기쁨이 들었어요. 우리 혜진이 이제 소원 다 이뤘지? 너무 대견하다. 아마 더 좋은 곳에서 자랐으면 진짜 더 잘 자랐을 텐데 말이야. 아니에요. 원장님이랑 선생님들 덕분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보육원의 자랑이었네요. 그리고 대학교 동기와 오랜 시시 끝에 서로 의사가 되어 결혼을 했어요. 그때까지 친정도 없었기에 시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해 하셨네요. 넌 이렇게 똑똑하고 야무진데 진짜 친정 하나가 하자야. 하긴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니? 그나마 의사니까 내가 우리 아들이랑 급이 맞는 것 같아서 허락한 거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엄마라고 생각해. 네,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저랑 효정이 학교 다닐 때부터 잘해주시고 밥도 많이 사주셨잖아요. 네가 공부를 그렇게 잘해서 효정이한테 해댈 게 없으니까 그랬던 거지. 어쨌든 우리도 인연이긴 인연이다. 네가 보고 배운 건 없더라도 뭐 효정이 등골 뽑아 먹으려는 아니라서 내가 주변에 만류해도 이렇게 허락한 거니까 살면서 효정이 내줘도 잘해야 해. 너도 바쁜 건 알지만. 네, 어머님 잘할게요. 기분 나쁜 말도 많았지만 시어머니 말이 팩트였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어요. 결혼 전 학생 때부터 저를 좋게 봐주신 시어머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참 친정이 없다는 서러움을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의사였지만 버는 돈의 일부는 보육원 동생들을 후원하고 있던 저로서는 결혼할 때 혼수를 많이 못해갔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자라온 환경을 알기에 이해하시고 넘어갔지만 두고두고 제 혼수에 대해 늘 짚고 넘어가셨죠. 사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친구들은 알만한지 며느리들이 들여서 가방이며 옷이며 자랑 엄청 해. 주얼리도 그렇고. 근데 나는 너한테 뭐 꼴랑 받은 거 있니? 아, 예단 3천만 원? 그걸로 뭐를 어떻게 사겠어? 안 그러니? 우리 아들이 사실 다른 여자한테 장가 갔으면 예단 1억은 좋게 해왔을 거다. 그것뿐만이야? 나중에 개원한다고 하면 병원도 차려줬겠지. 그런데 내가 이런 거 다 고사하고 효정이가 하나 좋다고 하니까 허락한 거야. 너 이런 내 마음 알고 있니? 네, 더 열심히 해서 많이 벌어야죠. 그래, 네 마음이 그런 거 나도 알지만 내가 어디 나가서 며느리 의사라고 하면 다들 부러워해. 근데 어느 집안이냐고 꼭 묻더라.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아니요, 뭐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며느리가 친정이었고 혼자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얼마나 야물딱진 줄 아냐고 내가 자랑을 한다니까? 어머님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묘하게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끝은 칭찬 같은 뉘앙스로 저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 분이었죠. 매번 이런 소리를 들을 때면 사실 너무 위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고아인 것을 반기는 날도 있었네요. 우리 혜진이가 이럴 땐 좋다니까. 명절에 친정 갈 일도 없고 효정이 눈치 보이는 일 없으니까 그와 며느리 이건 좋네. 그치 엄마?
내가 말했잖아. 다른 애들은 명절에 두탕 뛴다고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혜진이는 친정이 없어서 그건 좋아. 그러게 말이다. 대신 보고 배운 게 없어서 내가 처음에 혜진이 전 부치는 거 보고 놀랐는데 똑똑한 애니까 뭐 가르치면 되겠지. 살림은? 우리 아들은 병원 일 하느라 힘들었으니까 좀 쉬어. 그래야겠어. 안마의자나 해야지. 혜진아, 나 물 좀 줄래? 남편은 제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친정이 없는 걸 애써 괜찮다고 했지만 살면서 서러운 날들이 정말 많았네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 놀라운 연락이 한 통 오게 되었어요. 혜진아, 내가 일하는 병원에 환자로 오신 분이랑 라포 형성이 좀 잘 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거든? 그런데 너 옛날 이야기랑 되게 비슷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 너 예전에 바닷가 같은 데 가서 부모님 잃어버렸다고 했지? 이분이 딸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내 나이 또래라고 하셨어. 정말? 내가 누군지 만나봐도 될까? 그래서 너한테 먼저 연락한 거야. 아닐 수도 있지만 너한테 들었던 이야기랑 너무 똑같아서. 친구가 일하는 병원에 온 환자의 소식이 제 어릴 때 이야기와 겹친다고 하는 친구의 연락이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친구의 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환자를 만나게 되었고 얼굴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제가 중년이 되면 저렇게 늙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유전자 검사까지 끝을 냈고 전 기적적이게 친정엄마를 찾게 되었네요. 네 아빠가 살면서 널 그렇게 그리워했어. 2년만 늦게 돌아가셨어도 네 얼굴 보고 돌아가시는 건데.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도 잘 자랐다. 고마워.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감사하죠. 끝까지 이렇게 절 놓지 않고 있어서요. 사는 게 뭔지. 네 언니 오빠 먹여 살리느라 널 찾다가 일터에 나가고 찾다가 일터에 나가고. 참 엄마도 모질지? 그때 다 포기하고 너만 찾으러 다녔으면 진작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붙어있으면 되지. 잘 자라줘서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하염없이 우시는 엄마였고 저 역시 벅찬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는 날 버린 게 아니라 내 기억대로 날 잃어버리신 게 맞구나 싶었고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덕분에 저와 피를 나눈 형제들도 만나게 되었네요. 하지만 뒤늦게 만난 엄마와 형제들은 그렇게 여유 있는 집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우리 딸이 의사가 돼. 엄마가 해준 것도 하나 없는데. 장하다 정말. 의사 선생님 시계나 되어서 말이야. 뭐라도 되면 이렇게 가족이라도 만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했고 아 맞다 저 결혼도 했어요. 아직 남편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얘기해서 꼭 같이 찾아뵐게요. 아마 제가 친정 생겼다고 하면 진짜 좋아할 거예요. 그랬구나. 혼주 자리 없이 어떻게 결혼까지. 엄마가 평생 너한테 죄인이다 정말. 결혼까지 했다는 저의 말에 엄마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우셨어요. 어찌나 마음이 안 좋던지 결혼을 조금 늦췄어도 좋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진심으로 저를 안타까워해주는 사람이 생긴 것만 같아 그것 또한 눈물나게 좋더라고요. 아니라니까. 나 이제 엄마라고 부를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친정엄마와 함께 있으면 정말 다 가진 것 같았고 그렇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남편에게도 얘기를 하게 되었죠. 와, 진짜 기적이다. 근데 뭐 하시는 분들이야? 아, 아빠는 돌아가셨다고 하시고 엄마는 조그만 세탁공장 다니신대. 젊어서부터 쭉 근무하셨나 봐. 그리고 언니는 미용사라고 하고 또 오빠는 그냥 회사 다닌대. 세탁공장? 연세가 그렇게 드셨는데 진짜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았어. 그래도 언니랑 오빠한테는 하나도 손 안 벌리고 지내시나 봐. 혼자 버셔서 넉넉하다고 나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 있지. 의사 딸 만났다고 일 그만두시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렇잖아. 솔직히 본인이 키워서 의사 만난 것도 아니고 네가 네 힘으로 의사 된 건데 이렇게 뒤늦게 의사 딸 만나서 뭐 좀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분은 아니겠지? 뒤늦게 만났어도 엄마는 엄마인데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 어머님한테 매달 용돈 드리는 걸로 내가 뭐라고 한 적 있어? 나도 그냥 엄마를 찾은 거고 설령 엄마가 힘들다고 하면 도와드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섭섭해.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 엄마랑 니네 엄마랑 같냐? 우리 엄마는 희생해서 나를 만드신 분이고 니네 엄마는 솔직히 갑자기 로또 맞은 거지. 고생 한번 안 하고 의사 딸을 얻었으니까. 솔직히 차가운 사람인 건 알았는데 이 정도로 차가울 줄은 몰랐다 정말. 오히려 축하한다고 하면서 기뻐할 줄 알았는데. 기쁘지. 근데 솔직히 배경은 실망이다. 내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너도 알잖아. 우리 동기들은 어떤 여자들한테 장가가는지. 우리야 뭐 CC였으니까 너랑 결혼하는 거 가지고 왈가왈부하진 않지만 의사 사위라고 하면 처가댁에서 기둥이라도 뽑아줄 것처럼 하더라. 미안하네. 내가 고아인데다 이제서야 찾은 엄마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어서.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쉽다는 거지. 그리고 네가 순진해서 그러는데 뒤늦게 찾은 딸한테 이것저것 손 벌리는 사람들도 많아서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야. 너무 그렇게 몰아가지 마. 그 일로 남편에게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이니까 제 친정 식구들을 소개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남편은 굉장히 시큰둥해 하더라고요. 야, 우리 막내 네 언니보다 낫다. 결혼도 하고 말이야. 김서방, 내 동생 잘 부탁해. 우리가 혜진이한테 해준 건 없어도 이제는 친정 식구니까 혜진이 마음은 편하게 해줄게. 네? 아, 네 뭐. 근데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혜진이 형제가 많을 줄은 몰랐거든요. 아 맞다. 근데 어디 회사 다니신다고 했죠? 그래도 혜진이 친정인데 제가 알아야죠. 저희 어머니까 말씀도 드려야 하고. 아, 나는 조그만 중소기업 다녀. 아마 들어도 모를 거야. 당신은 무슨 그런 말을 물어. 오빠 신경 쓰지 마요. 그래도 이렇게 친정 가족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장모님은 진짜 땡 잡으셨어요. 솔직히 의사 딸이면 뭐 자랑감이죠. 그것도 혼자가 의사가 된 건데 얼마나 감격스러우시겠어요. 저희 엄마는 저 시험 기간이면 같이 밤새시고 진짜 고생하시면서 저 의사 만들었거든요. 그치, 내가 면목이 없어.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 딸이 의사라고 말도 못해. 얼마나 고생해서 힘들게 의사된지 아니까. 그냥 나는 지금이라도 우리 혜진이 마음 편하게만 해주고 싶어. 혹시라도 뭐 혜진이한테 다른 마음이 있다거나 돈으로 부담을 준다거나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김서방이 무슨 말 하는지 다 아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엄마는 그런 말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남편은 머쓱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남편에게 정말 화가 났어요. 집에 들어오는 길 저희는 싸우게 되었네요. 당신 아까 엄마한테 대놓고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가 뭐 나한테 손이라도 벌린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설령 내가 내 돈 벌어서 친정엄마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걸로 왜 당신이 엄마한테 눈치를 줘? 내가 그때도 말했지. 너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네가 가족이 없이 살아서 가족에 대해 남다른 애정이 생긴 거는 알겠는데 막말로 살기 힘들어서 너 버렸을지 누가 알아? 뭐? 버려? 내 기억에 내가 손 놓치고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분명히 말했지? 그런데도 계속 우리 엄마를 그런 식으로 모함하네? 당신 나랑 왜 결혼했어? 그렇게 처가 배경이 중요한 사람이면 애초에 당신 좋다고 하는 부잣집 외동딸들이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해서 이런 말을 해? 우리가 연애한 지도 오래됐고 보는 눈도 있는데 그럼 내가 홀랑 다른 여자한테 장가가냐? 우리가 이런 걸로 싸울 일이야? 나 환자 보느라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지쳐.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에 열내지 마. 당신만 이래? 나도 병원에서 일해. 혼자 유난 떨지 마. 연애 때도 제가 거의 져주는 연애였기 때문에 남편에게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화를 내게 되었고 남편은 제 모습에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친정 식구를 찾은 것에 대해 시어머니 또한 알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도 역시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사실 네가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나 세탁공장? 참네. 아예 친정이 없다고 하는 게 나을 뻔했다. 솔직히 너 이렇게 혼자 잘 자랐는데 이제 와서 엄마며 형제가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네가 그동안 가족이 없어서 마음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이제 네 가족인데 꼭 친정 식구랑 연락을 해야겠어? 네 형제들 직업도 들어보니까 별로더라. 딸 하나 잘 돼서 너한테 의지할까 봐 벌써 내가 겁이 나. 그리고 네 남편도 의사인데 얼마나 너한테 의지할 거야. 난 내 아들이 니네 집안에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끌려다니는 건 못 본다.
어머님 마음 무슨 마음인지 아는데요. 그래도 전 제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가족 찾아서 너무 좋아요. 세탁 공장이던 노숙자던 제가 괜찮다는데 어머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한 직장을 40년 넘게 다닌 게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아세요? 어머님이 집에서 내조하시면서 효정 씨 바르게 키운 것도 대단하지만 꾸준히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고된 직장에서 저렇게 꾸준하게 일하는 것도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엄마 지금도 오빠랑 언니한테 손 한 번 벌리지 않는데요. 오히려 챙겨주시면 챙겨주셨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정말 섭섭해요. 어머 혜진아, 너 진짜 단단히 뭐가 씌었구나. 내가 널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지금 네 친정 두둔하는 거야? 잠깐 만난 친정이랑 내가 널 학생 때부터 봐왔는데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할 일이니? 나야말로 너무 섭섭하다. 나 너 한 번도 며느리로 생각한 적 없다. 딸이라고 여겼지. 알아요, 어머님 마음. 그렇지만 저보다는 효정 씨일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얘기는 저 불러서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은 제 말에 기가 차하셨고 저는 사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사실 남편네 집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힘들게 아들이 의사가 되었고 저를 며느리로 맞아들인 이유 또한 제가 고학력자이지만 어머님 편의에 맞게 부려먹을 수 있어서 며느리로 들인 것이었거든요. 자존심이 대단하신 분이라 본인 아들이 부잣집에 장가가서 며느리 눈치 보고 살 바에는 저 같은 며느리를 두고 본인 아래로 부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말이죠. 그렇지만 제가 살아온 환경 또한 녹록치 않았기 때문에 그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평소처럼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무시가 반복이 되니 저 역시 참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저는 시댁과 부딪히게 되었네요. 하루는 제 오픈날 엄마가 집에 놀러 오셨을 때 일이었어요. 너 아직도 이런 거 먹니? 너 어려서는 내가 이거 해주면 되게 좋아했는데 오늘 너 준다고 만드니까 얼마나 신나던지 얼른 한 입 먹어봐라. 와 진짜 맛있다. 기억나. 엄마가 이거 나 해줬던 거. 잊고 살았는데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꼭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니까? 그 기억은 흐린데 먹었던 것들 이만 말이야. 다행이다. 입맛이 변했으면 어쩌나 했는데 우리 딸이 좋아하니 너무 좋네. 엄마 고생했어. 이거 하느라 새벽부터 일어났겠네. 엄마가 나 위해서 새벽부터 고생했으니까 나도 엄마한테 뭐 하나 드려야겠다. 이거 내 환자가 나한테 고맙다고 선물해 주신 스카프인데 엄마 한번 해봐요. 나는 조금 중후한 감이 없지 않아서 안 하게 되더라고. 새 거야. 어머 됐어. 너나 해. 엄마는 이런 거 필요 없어. 매일 공장 가서 방진복 입고 일하는데 무슨 이런 게 필요해. 너 얼굴도 하얗고 하니까 너한테 어울리겠다. 아니야 나는 괜찮아. 빨리 매봐. 어머 너무 예쁘다. 엄마한테 딱이다. 한사코 거절하는 엄마의 목에 스카프를 둘러드렸고 엄마는 내심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저희와는 반대로 신혼집을 멋대로 들어와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시어머니였네요. 현관이 열려있어서 들어와 봤는데 서둔 와 계셨네요. 아니 너 쉬는 날이니? 아 네 어머님 오셨어요? 쉬는 날이면 전화도 좀 하고 그러지. 넌 쉬는 날이라고 말도 안 하니? 나 오늘 집에서 할 거 많았는데 참나. 아 갑자기 쉬게 된 거라서요. 뭐 시키실 일 있으셨어요? 됐어 내가 다 했다. 아니 근데 웬 스카프야? 사돈한테는 영 아니다. 그리고 그거 헤르메스 아니니? 줘봐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런 거는 해본 사람이 어울려. 에이 저희 엄마가 왜 안 어울려요? 분홍색이라서 하얀 엄마한테 딱인데. 어머님 거는 제가 따로 사드릴게요. 아니야 사돈이가 해보세요. 저도 한사코 안 해줘도 된다는데 한번 둘러본 거예요. 제가 이런 거 할 일이 있나요? 그쵸? 어디 한번 그럼 제가 해볼게요. 이런 건 해본 사람이 어울리죠. 기어이 엄마 목에 있던 것을 빼서 본인이 해보는 시어머니였고 이리저리 거울을 보며 꽤나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셨죠. 사실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사돈이 어렵지 않으면 저런 행동을 할까 싶어 무시당한 마음이었거든요.
엄마, 그럼 나랑 이따 같이 나가요. 내가 엄마한테 선물 하나 해줄게. 아니야, 난 됐다니까. 너 힘들게 버는 거 아는데 무슨 그런 거에 돈을 써. 그래도 엄마한테 하나 해드리고 싶어. 나 첫 월급 탔을 때도 원래 부모님한테 내복 사드리는 거라고 하던데 난 그런 거 못 해봤잖아. 제가 친정 엄마에게 선물을 해드린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스카프를 패대기 쳤어요. 됐어, 이거 해. 너 이걸 원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사돈. 더 잘 어울리시니 사돈 하세요. 전 됐고 괜찮습니다. 제가 이거 가져가면 사돈 따님이 괜한 돈을 쓰게 생겼는데 제가 어떻게 가져갑니까? 제 돈도 우리 아들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됐어요. 사돈 하세요. 혜진이가 굉장히 말 잘 듣던 애인데 사돈네가 나타나고 참 제가 알던 혜진이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당황스럽네요. 너야말로 왜 이러니? 너 네 엄마 찾은 거 좋다 이거야. 근데 굳이 이런 걸 니네 엄마 드려야겠어? 뭐 반찬 몇 개 해왔다고 지금 생색내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짜린데? 이거보다 더한 것도 드릴 수 있죠. 저를 낳아주신 분인데 그리고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거 솔직히 좋지 않아요, 어머님. 제 생각도 좀 해주세요. 뭐? 천하의 고아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잘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나한테 뭐? 좋지 않아? 그쵸. 어머님한테 저는 그냥 천하의 고아일 뿐이죠. 참 속상하네요. 사돈 진정하세요. 혜진아 그만해. 내가 괜히 여기를 와서 사돈 심기를 불편하게 했나 보다. 죄송합니다. 어려서 딸 잃어버리고 제가 늘 죄인인데 저 때문에 이런 분란까지 나니 제가 송구스럽네요. 그걸 아시면 제 며느리한테 나타나지 마세요. 솔직히 이런 거 바라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세탁공장 다닌다고 들었는데 에르메스라고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참나 어디 급이 맞아야 상종을 하지. 친정이라고 찾았는데 속 터져. 어머님 말씀 삼가세요. 지금 저희 엄마한테 무슨 무례예요? 나타나고 말고는 어머님이 관여하실 문제가 아니죠. 그럼 제가 효정씨가 어머님한테 쓰는 돈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저 이러고 싶지 않아요. 제발 예의 지켜주세요. 예의라니? 내가 아는 혜진이가 맞나 싶다. 내가 널 1년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따박따박 떼들어 어른한테? 이래서 핏줄은 못 속이나? 너랑 효정이 결혼 허락한 거 후회되려고 해. 그러니까 말 조심해라 너. 어머님은 저희 엄마에게 모진 막말을 퍼부으셨고 돌아가셨어요. 저와 단둘이 남은 엄마는 저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괜히 와서 너 난처하게 만들었지? 하긴 사돈 눈에는 내가 얼마나 밉겠니? 갑자기 나타나서는 에휴, 엄마가 왜 미안해. 어머님이 저렇게 행동하는 게 잘못인 거지. 괜찮으니까 그러지 마요. 엄마가 그러면 어머님이 더 그러셔. 나도 당당하니까 엄마도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당당하니? 내가 죄인이지 항상. 그리고 엄마는 그렇게 들어갔고 제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남편 또한 저에게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뭐 니네 엄마 와서 명품 스카프 갖다 바치고 그랬다며? 그런 거 습관된다. 엄마가 괜히 그런 줄 알아? 엄마도 얼마나 황당했으면 그랬겠어. 엄마가 명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이 그새 전화했나 보네. 우리 엄마한테 내가 명품을 갖다 바치던 말던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당신은 매달 어머님한테 가방 사드리고 이것저것 해드리면서 왜 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때도 말했지. 니네 엄마 우리 돈 보고 접근한 걸 수도 있다니까. 너 진짜 쓰레기구나. 그리고 말끝마다 니네 엄마 하는데 누군 그렇게 말 못해서 그러는 줄 알아? 너 입 좀 심해. 나 엄청 참고 있는 거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냐? 진짜 니네 엄마가 나타나고 화근이지. 아니, 우리 엄마 때문이 아니라 니네 엄마랑 네 인성 탓이지. 한 번만 더 니네 엄마라고 해봐. 나도 똑같이 할 거니까. 그리고 네가 뭐 그리 잘났냐? 넌 나한테 뭘 해줬어? 이 집 네 집이야? 너랑 나랑 똑같이 대출받아서 계약한 전셋집이고 결혼할 때 내가 무슨 공주 대접 받으면서 결혼했어? 뭐 그리 니네 집이 잘난 집이라고 그렇게 떵떵거려. 나 꼭지 돌게 하지 마. 거봐. 네가 이런 말 할 사람이냐고. 다 니네 식구 나타나서 이렇게 된 거지. 네가 인성 이런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남편은 그 말 끝에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남편이 생각하는 저는 그저 늘 참고 인내하는 그런 여자였는데
제 친정이 나타나고부터 이렇게 됐다고, 또 이런 행동들을 다 친정 탓을 하는 남편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친정엄마는 저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눈치가 보이는 듯 하였어요. 몇십 년 만에 친정을 찾았는데 이렇게 연락하는 것조차 눈치 보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결혼 전 넣었던 청약이 당첨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저희는 빠르게 이사를 갈 준비를 하게 되었네요. 우리 아들이 의사라서 내 체면이 좋은데 집까지 장만했다니 엄마가 여한이 없다 정말. 혜진이 너는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남자를 다 만나니? 물론 너도 직업은 좋지만 그래도 형편은 우리 아들이 낫잖아. 어머님, 이 집 들어간 돈 효정 씨는 거의 집은 없는 거 아시잖아요. 어쨌든 효정이랑 결혼을 했으니까 이런 집도 청약을 한 거지. 그게 효정이 덕분 아니야? 너는 무슨 부부끼리 그렇게 돈으로 생색을 내니? 보고 자란 게 없어서 그런가? 이런 거 보면 사실 혜진이 너무 정이 없어서 내가 걱정이 다 된다니까? 엄마, 됐어 그만해요. 그나저나 내 집 마련 어려운 줄 알았는데 그 어려운 걸 해냈네. 우리 아들이 운이 좋아서 그렇지. 아 맞다. 너 요새 네 엄마랑 연락하니? 네가 그래도 요새 이사 준비로 바쁘니까 오히려 낫다. 친정도 안 만나고 하니. 거 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사람들도 분수에 맞게 끼리끼리 말이지. 그러게요. 사실 저희 친정이나 효정씨네 집이나 거기서 거기니까 잘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저의 뼈있는 말에 어머님은 기가 차 하셨고 남편이 어머님을 쿡쿡 찌르는 통에 어머님은 하고 싶은 말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새 집에 이사를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학교에서 유명한 동기 커플이었기에 저희는 동기들과 선후배들을 불러 집들이를 하게 되었고 뭐라도 도와주고 싶다는 친정엄마였어요. 그래도 너 이사 가고 바쁜데 내가 집들이 요리라도 해주면 어떨까? 이래봬도 엄마가 요리는 잘하거든. 그러면 너무 좋은데 엄마 바빠서 일 빼기도 힘들지 않아요? 힘든데 괜찮아. 이리저리 배달이랑 내가 한번 해볼게. 어떻게든 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려고 하는 엄마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만 워낙 고되게 일하시는 걸 알았기에 쉽사리 집안일을 부탁할 수는 없었어요. 한사코 거절하는 저에게 엄마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도 너 학교 다닐 때 도움 많이 받았던 친구 선배들이라며 엄마가 우리 딸 옆에 있어주지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대접하고 싶어. 그게 엄마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고마워 엄마. 그리고 미안해요. 넌 미안해할 것 하나도 없어. 내가 미안하지. 말해 뭐하니? 내가 죄인이야. 제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는 엄마였고 그렇게 우리 집 집들이에 친정엄마 도와주러 오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지만 본인이 요리할 게 아니었기에 떨떠름한 승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을 시어머니도 아시고는 한 말씀 하셨어요. 우리 효정이 불편하게 네 엄마를 왜 불러? 뭐 좋은 얼굴이라고. 네 엄마도 솔직히 뭐 너랑 정도 그렇게 없을 텐데 악착같이 네 주변을 맴도네. 참 요상하다. 어머님, 그게 또 무슨 뜻이에요? 저희 엄마가 무슨 꿍꿍이로 인해 제 곁을 맴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니. 굳이 일을 빼서 요리까지 해준다는 게. 넌 진짜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처음에는 착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쯤 되니까 애가 맹탕이야. 어머님이 요리해서 집들이 도와주실 거 아니면 신경 안 쓰셨으면 해요. 엄마한테 무슨 말이 그래. 엄마는 이게 다 너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네가 드라마도 안 보고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니까 엄마가 너 딸처럼 생각하는 거 알잖아. 그래, 효정이 말이 맞아. 너는 꼭 그렇게 사납게 말해야겠니? 내가 무서워서 참나? 며느리 눈치 본다는 거 다 남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네가 나한테 눈치 줄 줄은 정말 몰랐다. 그래도 우리가 봐온 세월이 있는데 말이야. 그리고 난 장모님 집에 들락날락하는 거 싫은데 꼭 그렇게 해야 해? 그래? 그럼 어머님도 오시지 말라고 해. 에휴, 됐다. 알겠어. 누가 말려. 알아서 해. 제 말에 어머님은 절 노려보셨고 남편 또한 곤란한지 서둘러 대화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집들이 날이 되었고 친구들과 선배 동료들이 집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와, 집 좋다. 니들은 좋겠다. 결혼해서 가정도 꾸렸지. 그리고 집도 장만했지. 일사천리네. 우리 동기들 중에 니네가 제일 자리 많이 잡았을걸? 고마워. 너는 그래도 돈을 더 잘 벌잖아.
완전 나 종처럼 일하는 거 알면서. 어쨌든 직구경 좀 해볼게. 그렇게 친구들과 하하호호 떠드는데 저기서 선배 한 명이 음식을 드시고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와, 아주머니 음식 솜씨 좋다. 사실 네가 집들이 초대한다고 해서 배달 음식이나 먹겠구나 했는데 어떻게 저런 솜씨 좋은 분을 초빙했대? 잘 먹을게. 네? 아주머니 아니고 저희 엄마예요. 사실 소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사실 이 자리는 친정엄마가 제 집들이 음식을 해주시며 저를 도와주신다고 했지만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 저와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에게 제 식구들을 소개하는 자리였어요. 학교 다니면서 사실 동기들과 선배들에게 신세도 많이 졌던지라 이렇게 엄마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거든요. 제 사정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기에 제가 힘들거나 외로울 때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고마운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중 한 선배가 엄마를 도우미 아주머니로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엄마라니? 효정이가 파출부라고 하던데?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고 주방으로 들어가 보니 남편이 엄마에게 단도리를 치고 있었어요. 혜진이 면은 세워야죠. 주방에만 계시고 나오지 마세요. 의사 엄마가 세탁공장 다닌다고 하면 쟤네가 얼마나 수군대겠어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엄마였고 너무 열이 받아 제가 들고 있던 국자로 머리통 날리고 남편 인생 그대로 나락 보내버렸네요. 아! 야, 너 미쳤어. 왜 내 머리를 때려? 안 맞게 생겼니? 와, 진짜 바닥이구나 너. 주방에서 강력하게 나는 마찰음에 거실에서 집 구경을 하던 동기들과 선배들은 하나같이 주방으로 모이기 시작하였고 저희가 싸우는 것을 고스란히 보아야 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역시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아니, 니들 무슨 일이야? 여러분들, 뭐 저랑 학교 다녀서 아시겠지만 제가 고아에 악착같이 공부해서 의대 나왔고 의사 된 건 여기 모르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제가 드디어 친정엄마를 찾았고 가족들을 찾았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세탁공장에서 일하신다는 이유로 저한테 뭐 돈을 뜯을 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장모님을 파출부라느니 아는 척하지 말라느니 하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인간을? 정말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와요. 뭐? 아니, 효정아, 너 진짜 그랬어? 사람들은 제 말을 듣고 수근수근 됐어요. 아니, 솔직히 맞잖아. 니네들은 그렇게 생각 안 들어? 얘가 순진해서 자꾸 안 믿는데 자기 딸 의사라고 하면 뭐 하나 요구할 것 같지 않아? 혜진이 친정 진짜 못 산다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와이프 엄마한테 그러냐? 너 진짜 그렇게 안 봤다? 그러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가 남편인데 혜진이를 몰라? 아니 어떻게 장모님한테 그런 막말을 해. 그것도 혜진이가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다는 걸 잘 아는 애가. 효정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무서운 애구나. 뭐? 나한테 돈을 요구해? 네가 사는 집 이거 우리 엄마가 보태준 돈으로 사는 거야. 알겠냐? 네 엄마보다 우리 엄마가 훨 능력 있다고. 사람 공장 다닌다고 무시하지 마. 니네 엄마 맨날 달에 한 번씩 너한테 돈 뜯으러 병원 오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다 니네 엄마 같다고 생각하는 거 편견이야. 뒤늦게 만난 우리 엄마는 나한테 뭐라도 하나 해주려고 하시더라. 너 같은 인간이랑 도저히 못 살겠네. 이혼하자 이 쓰레기야. 와, 김효정. 이번 건은 네가 혜진이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 그냥 빨리 빌어. 뭐? 이 집 장모님이 해주신 거라고? 그럼 내가 그 돈이 어디서 났겠니? 뻔히 너나 나나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번다고 하지만 월급쟁이 의사인데 엄마는 나 찾아서 그동안 못 해준 거 다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셨어. 알아? 그래놓고 생색내기 싫어서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었다고. 너랑 니네 엄마는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으면서 고아인 난 며느리로 받고 아내로 받은 게 그저 자랑이고 인심이지? 그러니까 날 이렇게 대하기도 했겠지. 더 이상 엮이고 싶은 마음 없고 이렇게 네 인성 다 까불리니까 난 속이 다 시원하다. 이 집 내 집이니까 당장 나가. 제 말을 끝으로 친정엄마 또한 거드셨어요. 내가 혜진이한테는 정말 입도 못되게 미안하고 늘 죄인이지만 자네한테 이런 취급받을 이유 있어? 그동안 막대 먹고 배운 거 없이 굴어도 내가 혜진이한테 해준 게 없고 혹시라도 나 하나 때문에 우리 혜진이가 자네 집에 책 잡힐까 봐 참은 거야.
내가 의사딸 보고 돈 뜯어낸다고? 아, 참나. 엄마 도움 없이 혼자 악착같이 공부해서 의사 된 거 보면서 늘 미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저런 머릿속에 그런 망상이 있는지 내가 다 어처구니가 없네. 난 혜진이 잃어버리고 한 번도 혜진을 잊은 적 없어. 알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언젠가 만나면 꼭 전해줘야겠다 하고 늘 혜진이 목까지 다 모아놨던 돈도 있다고. 혜진아,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할 자격도 없지만 저놈은 진짜 아니다. 내 딸이 너무 아까워. 당장 끝내도 아쉬울 것 없겠어. 엄마도 그동안 참으신 게 많은지 한참을 쏟아내셨고 모든 걸 지켜본 친구들과 선배들 또한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 싶은 표정이었네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찌질해 보이던지. 효정이 너 우리 병원에 페이닥터로 온다고 했잖아. 그거 취소할게. 솔직히 혜진이 보고 너 써준다고 한 거지. 너만 보면 사실 내가 왜 써야 하는지 모르겠거든. 너 혜진이 아니었으면 우리 사이에서도 평판 완전 꽝이야. 혜진아, 마음고생 많았다. 아니, 그렇게 갑자기 취소하면 어떡해. 나 지금 다니고 있는데 퇴사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혜진아, 진짜 그런 건 말을 해줘야지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네가 우리 엄마 바보로 만든 건 생각 안 하니? 더 이상 할 얘기 없고 꺼져. 아수라장이 된 딥들이에서 동기들과 선배들은 모두 남편을 욕하기 시작했고 저희 엄마한테 한 말씀 하더라고요. 혜진이 정말 훌륭하게 컸어요. 저희 동기들이랑 선배들이 인정하는 애가 혜진이거든요. 어머님, 좋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주셔서. 우리 혜진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엄마는 우셨고 그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제 편이 되어야 할 남편보다도 제가 가족을 찾은 것을 더 기뻐해 주었네요. 그리고 전 남편을 상대로 이혼장을 보내게 되었고 이것을 모두 안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아니, 이혼이라니. 혜진아, 내가 살다 별 얘기를 다 들어본다. 너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사람들 앞에서 얘 괄시하고 면박 준 거 맞아? 네, 맞아요. 그리고 저 마음 안 변하니까 돌아가세요. 아니, 우리 효정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이혼을 당해? 너 같은 거 받아주고 결혼해준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저 같은 거랑 이혼하면 된다고요. 어머님도 원하시는 며느리 맞이하셔서 예단 듬뿍 받으시고 결혼 다시 시키세요. 뭐? 너 설마 그 말을 담아두고 그러는 거야? 그거야 그냥 말이 나오다 보니 했던 말이고 효정이가 지금 너 하나 때문에 다른 병원도 못 들어간대. 본인이 인상관리를 그따위로 하니까 그렇죠. 저랑 이혼하면 사람들이 걔 안 보고 산다던데요. 어머님, 아들 참 잘 키우셨어요. 전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그래도 그렇지. 너 학교 다닐 때 내가 우리 아들이랑 잘 지내려고 밥 사주고 잘해줬던 거 기억 안 나냐? 사람이 어떻게 이런 안면몰수야? 그러면서 맨날 저를 깎아내리셨죠. 불쌍하다, 안쓰럽다는 이유로 저한테 호의를 베푸는 척 늘 자존심을 뭉갰던 거 모를 줄 알았어요? 어머님보다 제가 더 똑똑한데 모르면 바보죠. 더 이상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식구들을 찾아서 망정이지 식구들이 없었으면 평생 이렇게 참으면서 그냥 살았을 뻔했어요. 어머님은 입을 벌리고 가만히 저를 쳐다보았고 전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효정이 인성 안 좋은 거는 학교에서 파다했잖아. 그래도 네가 워낙 착하고 바르니까 어느 정도 융화가 될 줄 알았는데 사람 안 바뀐다니까. 우리가 말은 안 했어도 너랑 효정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다 안타까워했었어. 잘한 선택이야. 손뼉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겠지. 나도 잘한 거 많이 없을 거야. 그냥 깨끗하게 끝내야지. 그래도 어떻게 본인 장모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니? 그건 인간 말종이야.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대신해주는 친구들이었고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죠. 끝까지 이래야만 했냐? 내가 솔직히 학교 다닐 때부터 너한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나타난 어머니가 그렇게 소중해? 그래, 그러니까. 당연하지. 찰륜이야 우리는. 그리고 네가 그 정도의 나한테 가치가 없었나 봐. 그래, 그럼 이것만 묻자. 니네 엄마가 뭐 얼마나 모았길래 아파트 잔금도 턱턱 해주고 그래? 나 솔직히 내 주변에 공장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얼마 모았냐고.
또 업신여기는 꼬락서니하고는. 그래, 물어봤으니 얘기해줄게. 우리 엄마가 나 작은 동네에 내과 하나 개원해준다고 하더라. 물론 빚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해야겠지만 큰 자부는 해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나 이 나이에 엄마 찾아서 진짜 호강하지. 너 같은 거 어디 개원이나 할 수 있겠니? 잘 지내. 개원? 아니, 네가 개원한다고? 뭘 그렇게 놀라. 실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너 같은 것도 개원 생각을 하는 게 나라고 못하겠어? 잘 지내라. 사실 엄마는 돌아가신 아빠가 남겨두신 땅이 하나 있었어요. 평생 모으신 돈과 아빠가 남겨두신 땅을 팔아 저에게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다고 하는 엄마였죠. 한사코 말리고 괜찮다고 했지만 엄마는 본인의 죄책감을 이렇게라도 꼭 덜어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파트 잔금은 물론이고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서 내과를 개원했어요. 야, 혜진아, 축하해. 개원 의사네 이제. 고마워. 이제 더 열심히 해야지. 대출도 갚아야 하고. 아, 효정이 소식 들었어? 개원해줄 여자 찾아서 맨날 맞선 보고 다닌다더라? 진짜 기막히지 않아? 나도 본인이 그러고 싶다는데 뭐. 그 엄마 연락은 안 오시니? 왜 안 와? 요즘은 아들 선보기 하느라 안 오나 보다. 지난달까지 계속 연락 왔었어.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까지 남기시고. 있을 때 잘하지, 참나. 맨날 미안하다, 돌아와라, 똑같은 레파토리. 시어머니는 제가 개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땅을 치고 후회를 했다고 해요. 저에게 연락을 못하자 저희 엄마에게까지 연락을 했지만 마음이 편할 리는 만무했죠.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다시 우리 아들이랑 시작해봐라. 어? 내가 이제는 나서지 않고 뒤에서 지지만 해줄게. 사실 네가 너무 딸 같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혹시라도 당할까봐 그랬던 거야. 당해도 제가 당하고 제가 그렇게 바보예요? 어머님은 선을 넘으셨어요. 그리고 효정 씨도 마찬가지고요. 연락 마세요. 동기들에게 듣기론 전 남편은 아주 형편없어지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남이니 개의치 않아 했고 제 일을 열심히 했어요. 우리 딸 병원이 잘 되니까 엄마가 너무 좋다. 오늘 엄마가 이것저것 다 해놓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일해. 아, 엄마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이모님 오셔서 할 거예요. 에이, 뭐가 어때? 난 우리 딸 도와서 이런 거라도 하니까 좋다. 가족을 찾아서 정말 행복한 요즘이에요. 저를 위해 정말 모든 걸 다 주는 친정엄마, 그리고 힘들면 어깨를 내어주는 친언니와 친오빠. 떨어져 살았던 세월만큼 지금부터라도 더 길게 같이 있을 예정이에요. 제 인생 기적이 없을 것 같았지만 이렇게 기적이 있는 인생이었네요. 남들에게도 저와 같은 기적이 있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쳐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